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상의 강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과거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현행 요양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전반적인 요양제도에 대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지난 2025년 7월 15일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로 국회의원과 건보공단 노조 그리고 요양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요양제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제가 요점만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시스템이 너무나 민간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치우쳐져 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니어 세상의 많은 영상 댓글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기관을 모두 관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도 서두에 바로 지적이 된 문제인 만큼 이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중 공공비중은 단 5.2% 뿐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은 57%, 공공병상 비율도 9.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무려 전체의 64%에 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는 장기요양기관도 75.9%의 시설이 개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되지 않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개인 운영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고 있네요. 국공립기관은 0.6%,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결국 돌봄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혹은 민간 사업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돌봄의 질이 지역마다 다르고 수익이 안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간의 요양기관 설립을 적극 권장한 것은 2008년 정부가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공공요양시설도 균형 있게 함께 발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를 들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일부를 요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지역의료기금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도 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케어 매니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 즉 수급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문 행정가형 돌봄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공공케어 매니저 도입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요양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조정 그리고 이후 모니터링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케어 매니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케어 매니저가 중간에서 활동해 준다면 실제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서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이 더 생김으로써 현재 40대 이후 재취업 자리로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에 해당이 되지만 정작 수급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이 아닌 단순 골절이나 허리 협착, 암수술 등 다양한 문제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이용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지는 보험료는 전 국민이 납부를 하는데 정작 혜택은 일부만 받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연령에 제한이 없고 노인성 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전 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일선에서 요양수급자를 모시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의 유사한 자격들을 국가 자격으로 통합해서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여 경력 개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간병인의 경우는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공인된 자격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하나의 국가 자격으로 통합하고 경력 개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이 내용을 재해석해 드리면요. 국가 자격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표준 자격 체계로 묶어서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교육 과정 표준화. 이것은 현재는 직종별로 교육 수준, 내용, 품질이 달라서 경력이 쌓여도 상호 인정받기가 어렵죠.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해서 경력의 질을 높이고 이동성, 즉 이직도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경력 개발 체계 강화, 이것은 단순히 몇 년 일했는지가 아니라 경력에 맞는 보직, 교육, 승급 등 체계적 발전 경로를 만들자,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이 같은 제도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지금의 돌봄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단순한 복지의 확장이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